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을 파란만장하게 끝냈던 30대 후반의 돌싱 여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지난 결혼 생활은 화려한 독버섯 같았습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온몸에 독이 퍼지는 그런 독버섯 같은 인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은 저하고 같은 학교를 다닌 대학 선배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인물이 좋은 편이고 인기가 워낙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꽤 유명했죠. 얼굴도 반반하거니와 성격도 조용조용 차분하니 좀 나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끔뻑 넘어가는 여자들도 꽤 많았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그 선배에게 푹 빠져서 오랫동안 짝사랑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좀 의기양양했던 것 같습니다. 인기남을 제가 차지했다는 우쭐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빚 좋은 개살구 혹은 속빈 강정인 줄은 모르고 말이죠. 저는 졸업 후 바로 전기차 관련 핵심 기술회사에 취직을 했고 선배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백수로 좀 지내다가 결국 안 됐습니다. 말이 공무원 시험 준비지 놀기만 하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 시간만 보내다가 뒤늦게서야 직원도 몇 명 없는 소기업에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연봉이든 평판이든 이미 탄탄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 선배는 반반한 외모 하나 말고는 별 볼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배와의 결혼에 목을 맨 것은 저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선배는 연애 기간이 좀 길었음에도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시큰둥했었어요. 오빠,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는 어때? 결혼? 아, 글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지 않아? 다른 것보다 내가 아직 자리도 못 잡았잖아. 우리 나이도 아직 어린 편이고. 오히려 제가 결혼하자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자존심도 상하고 지쳐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와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의 수입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는 당연히 알지만 구체적인 연봉 같은 건 몰랐거든요. 물어본 적도 없고 저도 굳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서로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내 월급 보면 진짜 회사 다니기도 싫어. 너는 회사도 크니까 최소한 나보다 훨씬 낫겠지? 어때? 나?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도 꽤 올랐고 추가 수당도 나오고. 그래? 그래서 얼마 받는데? 제 대답을 듣는 순간 선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를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자기 생각보다 제 벌이가 괜찮았던지 몹시 놀란 얼굴이었죠. 그렇게 잘 번다고? 대기업도 아니잖아. 대기업 못지않지. 우리 회사가 요즘 엄청 잘 나가잖아. 오빠는 경제 뉴스도 안 봐? 그때 선배의 표정이 엄청 밝아지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선배의 행동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권태기 온 연인처럼 좀 무심하고 나른하고 막말로 언제 헤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눈치가 없는데 남친이 제 벌이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결혼 얘기를 꺼낸다는 건 당연히 눈치챘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보같이 그 선배가 좋았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지독한 콩깍지가 씌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결혼에 대한 마음이 통했기에 일사천리로 결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인지라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좀 걸리는 건 남친 부모님이 호르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친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사정을 듣고 저희 부모님도 조금 걱정하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 하면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시집살이도 심할 것 같고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나니 굉장히 쿨하신 스타일 같더라고요.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을 2주 앞두었을 때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선배가 제 차에 핸드폰을 놓고 갔더군요. 핸드폰을 찾을까봐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놓고 무심코 선배의 핸드폰을 보았는데요. 비밀번호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 비밀번호 잠금 화면을 본 순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 기억에 원래 잠금이 있는 핸드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잠금을 해놨는지 의심스러워진 거죠. 저희는 오래 만났었고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것도 서로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번호 몇 개를 쳐보니까 하나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의 핸드폰을 열었는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이 어떤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애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2주 앞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요.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보니 그 여자는 제 남친이 저와 결혼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친이 의도적으로 속인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핸드폰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여자랑 실제로 만나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둘 사이는 참 다정해 보였고요. 그리고 자기야, 사랑해 등등 둘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께 연락을 받은 남친이 핸드폰을 찾으러 왔을 때 저는 그의 따귀를 때리면서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본 남친의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던 거야? 결혼해서도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려고 했니? 결혼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수가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친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변명하는 내용은 이러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남자들 그런 거 있어. 넌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괜히 우울하고 내 자유는 이렇게 끝나나 싶고 그런 거. 그래서 친구들하고 나이트를 갔다가 만난 여잔데 그냥 가볍게 좀 만났던 거야. 그냥 잠깐 놀다가 이제 정리하려고 했어. 진지한 사이도 아니야. 웃기지 마. 우리는 끝이야. 저는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집에 와서 부모님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결혼 2주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그런데 말은 헤어지자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해둔 것도 많은데 이제 와서 결혼을 취소하자니 후폭풍이 두려웠던 거죠. 파온 딱지가 붙는 것도 싫고 주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요. 사실 살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이혼보다 파혼이 나은데도 어리석었던 그때의 저는 결국 제 무덤을 파고 만 거예요. 게다가 사이사이 남친도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고 눈물로 사죄하며 정말 싹싹 빌었고요. 그때 마음 먹고 그만두었어야 했지만 결국 그만두지 못하고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일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어찌저찌 결혼은 했지만 식장에 가서도 마음이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해버린 느낌이었죠. 다소 냉랭한 분위기로 신혼여행을 지내고 돌아와서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이미 한 결혼이고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건은 그냥 묻고 넘어가자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한 거죠. 남편과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니 남편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다시 한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은 깨끗이 정리한 것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다시 받고 화해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결혼 전 잠깐의 불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로 한 거죠. 다만 약속을 하나 걸었는데요.
앞으로는 핸드폰에 잠금을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보고 싶을 땐 볼 수 있도록 하라고요. 남편도 군소리 없이 동의했죠. 그렇게 그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한동안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후 임신도 하게 되었죠. 저희는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의 벌이가 많이 적다 보니 제가 임신을 해도 일을 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임신한 지 3달째 되었을 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기 혹은 애가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며 절대적으로 누워만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난리가 나시고 시어머니도 애 떨어진다고 난리가 나셔서 당장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남편이 점점 부르퉁해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수입이 턱없이 줄어드니 불안해진 것이었죠.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유산될까봐 잠시 쉬려는 건데 그렇게 못마땅할 일인가 싶었죠. 남편은 자꾸만 저를 찔러봤습니다. 자기야,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좀 슬슬 일해도 되지 않나? 라며 은근한 압박까지 넣으면서요. 병원에서는 가벼운 활동은 괜찮지만 일을 다니거나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고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방 하나를 옷방 창고처럼 썼는데 싹 정리하고 아이 놀이방을 만들어주려고요. 그렇게 남편의 낡은 코트 몇 벌을 꺼내서 버리려는데 코트 주머니가 불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뜬금없이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예전 핸드폰도 아니었고 최근까지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걸 발견한 순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혼 2주 전에 남편이 딴짓하다가 걸린 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떨리는 손으로 그 세컨핸드 폰을 켜보았는데 저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그 핸드폰으로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핸드폰은 제가 감시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놔둔 거고 바람 피우는 용도의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딴짓을 한다뇨. 진짜 미친 것 같았죠. 이 정도면 그냥 여자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병인 겁니다. 지독한 배신감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임신까지 한 아내를 두고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게다가 한번 걸려서 그렇게 빌어놓고 어떻게 또 이러는지, 심지어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바람을 핀다니요. 남편이 죽도록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 전 사람들 눈이 무서워 파혼 생각을 못했던 저지만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 이건 이혼해야 된다. 이 인간은 이 버릇 절대 못 고친다 싶었거든요. 무슨 정신이었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나마도 정신을 부여잡고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들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것저것 뒤져보고 찍어놓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 순간 하혈을 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유산되었어요. 남편의 바람, 아이의 유산, 그 모든 일이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분명 제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일단 수술을 해야 했어요. 수술하고 몸조리하고 집에 올 때까지 남편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고 임신 상태가 불안하더니 결국 유산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 때문이라고 생각 못하고요. 아이가 유산되었는데도 애 아빠로서 상심하는 모습이 없었기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참다가 집으로 태어나는 날 화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추궁하고 숨겨둔 핸드폰도 전부 봤다고 말했죠.
남편은 이번에도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어쩔 수가 없다고? 누가 당신 목에 칼 대고 바람피라고 협박이라도 했니? 핸드폰까지 하나 더 개통하면서 바람핀 주제에 어쩔 수가 없다고? 당신은 진짜 답이 없구나. 이번에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당장에 전화를 걸어 시댁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님은 유산하고 몸조리 해야 할 제가 오니 뭔 일이 있기는 있나 보다 짐작은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짓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 바람부터 시작해서 임신 중에도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무려 핸드폰을 2개씩이나 갖고 다녔던 것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요. 제가 물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랑 같이 살았고 손주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같은 여자끼리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겠나요. 아들을 나무라고 저한테 미안한 척이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평소에 쿨한 척, 깨인 척은 혼자 다 하시던 어머님인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저한테 버럭 고함을 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나한테 무슨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종현이가 솔직히 인물이 좀 잘났니? 남들이 배우하라고 할 정도야. 인물 워낙 좋다 보니 졸졸 쫓아다니는 여자도 많은 거지. 여자애들이 그렇게 들이대는데 마음 약한 종현이도 넘어간 거겠지. 또 너도 임신했다고 유난 떨면서 남편한테 소홀하게 구니까 종현이도 밖으로 눈 돌린 거 아니겠니? 오히려 네가 남편 마음 잘 붙들고 있어야지. 그것도 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어머님의 말에 벙쪄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저만 나무라시더군요. 톡 까놓고 내 자식에 비해 네가 인물도 떨어지고 직장 좀 낫다 싶은 거 말고는 별 볼 일 없잖아. 우리 종현이에 비해서. 그래도 내 자식이 좋다 하니 장가 보낸 거야. 어디서 고마운 줄 모르고 시어머니 앞에 남편 흉이나 잡으러 와. 네가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편 들지 네 편 들겠니? 그만 속 시끄럽게 하고 너네 집 가라. 듣기도 싫다.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받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몸살까지 앓았어요. 남편은 기어코 자기 엄마한테 그걸 다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냐며 도리어 큰 소리치고 쌀쌀맞게 구는 겁니다. 적반하장으로요. 게다가 상황이 그렇게 되니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형식적인 사과라도 했지만 나중에는 뭐 어쩌라고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다. 꼬우면 이혼해라. 는 반응이었어요. 이 남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실수였고 어머님에게 찾아가 하소연하면 내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것도 저의 멍청한 실수였습니다. 아니, 그냥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실수였던 거죠.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휴직을 했던 회사에 복직을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놀라운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웬 여자 한 명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회사를 퇴근하는데 멀리서 저를 알아보더니 다가오더라고요.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는데 황당하게도 그 여자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상대였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그 여자는 당당한 표정과 말투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유부남이랑 바람핀 주제에 참 어이없게도 당당했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일단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묻자 그 여자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종현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왔어요. 와이프한테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려고요. 뜸들이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요. 이혼해주세요. 종현 오빠랑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애정 없는 결혼 생활하는 거 그쪽한테도 의미 없잖아요. 정현 오빠 말로는 어차피 그쪽도 이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질질 끌 필요 있나요? 물론 저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해도 피해자인 제가 결단을 내리고 하자는 게 맞죠. 어디 상간녀가 본처한테 이혼을 강요하나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 여자는 왜 저렇게 사나 싶은 겁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고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니 부족함 없이 큰 것 같은데 유부남이랑 만나고 그 유부남 대신 본처 만나서 이혼해달라니 어쩌니 말이나 전하고요. 꽤나 당당한 척 했지만 그 꼬라지 자체가 어이없고 웃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제 발길을 잡는 말을 하더군요. 종현 오빠 어머님도 저희 사이 다 알고 계세요. 어머님 역시 종현 오빠가 얼른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길 바라시고요. 직접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건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둘째치고 오히려 어머님이 이혼하고 재혼하길 바란다뇨. 그때 찾아간 저에게 심한 말을 했고 저도 상처받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너네 일이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알아서 하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상간녀와 연락까지 주고받는 사이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랑 이혼하고 상간녀와 재혼하길 바라는 거였어요. 저보다 이 상간녀가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남편보다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어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히 반대하는 결혼도 아니었고 저를 싫어하지도 않으셨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까지 한다뇨. 그 이후 정신을 차린 저는 이혼을 좀 더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남편에게 친절하게 굴면서 술을 잔뜩 먹였어요. 비록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지만 제가 평소와 달리 잘해주니까 기분은 좋은지 술을 곧잘 받아먹더라고요. 그렇게 만취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은 이미 들킨 후기 때문에 세컨폰은 쓰지도 않고 원래 쓰던 핸드폰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카톡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 와이프만 이혼해서 순순히 나가주면 우리 바로 결혼식 올릴 수 있어. 내가 부모님한테는 잘 얘기해 놨으니까.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오빠 입 조심해야 돼. 오빠 재혼인 거 엄마 아빠 모르시니까. 걸리면 나 진짜 죽어. 우리 아빠 정치계 입문하려고 준비하는 거 알지? 잘 알지. 준비 많이 하고 계시잖아. 비밀로 해야 돼. 걸리면 결혼이고 뭐고 나 진짜 머리 밀리고 쫓겨날 수도 있어. 나중에 임신이라도 하면 그때 솔직하게 다 얘기하자. 그땐 이해해 주실 거야. 맞아.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로 유추해보니 그 여자는 집이 꽤 잘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듯 했고 돈이 꽤 많은 듯 했는데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 보니 정상적인 사업체 같지는 않고 좀 어둠의 세계 쪽인 것 같기도 했어요. 상간녀 아버지는 과거 세탁을 하고 싶은 건지 정치계 쪽으로도 입문하고 싶어하는 뉘앙스의 말도 많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알겠더군요. 남편은 상간녀 쪽이 돈 좀 있는 것 같으니 그거에 빌붙으려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제 연봉이 괜찮은 걸 보고 바로 결혼하자 했던 것처럼요. 와, 이 인간 진짜 천상 제비 새끼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도 그에 동조하는 거고요. 그 여자는 제가 위자료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라고 대신 뒤탈 없이 하게 하라고 위자료는 자기가 마련해 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몇 천만 원 위자료도 턱턱 대신 내줄 만큼 재력가면서 유부남 좋아서 쩔쩔 매는구나 싶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일단 증거를 전부 수집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그 여자의 말처럼 저한테 위자료를 넉넉히 준다며 이혼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상간소송은 절대 하지 않은 조건이라며 꽤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입막은 비용이죠. 그 여자가 대신 내주는. 저는 좋다고 추가적인 상간소송은 절대 없이 이혼하겠다고 했고 그 돈은 받았어요.
그리고 협의 이혼하기로 했죠. 조정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그 여자와의 결혼 준비도 바로 시작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신속한 이혼이 되었고 그 남편과 그 여자의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따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기다리며 복수극을 준비했죠. 저는 남편에게 돈도 받았으니 약속대로 상간소송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저에게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소송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대망의 결혼식 날 결혼식에 몰래 갔었죠. 그리고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끔찍한 순간으로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가 지역에서 꽤나 힘 좀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객도 엄청나더라고요. 곧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양쪽 부모님이 화촉점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늠름한 척하며 입장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잠시 후 상간녀가 그의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입장하며 두 사람이 나란히 섰을 때였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때였습니다. 저는 달려나가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서 전단지를 확 공중에 뿌렸습니다. 전단지에는 전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카톡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와이프만 없으면 바로 결혼할 수 있어. 우리 아빠가 정치계 입문 준비 중이니 오빠 재혼인 건 절대 비밀로 해야 해. 같은 내용들이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내치기 위해 상간녀와 작당했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단지가 퍼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었고 식장은 순식간에 수근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읽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단상 위에 두 사람을 쳐다보았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를 덮고 식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김종영과 얼마 전 이혼한 전처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했는데도 장내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보며 직원들은 뭐하냐고 쫓아내라고 소리를 질렀고 전 남편은 벙쪄서 보고 있더라고요. 전씨 모두 난리를 쳤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습관적인 불륜을 저질렀고 시어머니는 그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저 신부 한예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위자료도 내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저 뻔뻔한 인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가정 있는 유부남과 바람 피우고 돈으로 입마금한 결혼이 결코 행복할 순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웨딩홀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제지했고 저는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했으니까요. 식장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온갖 소리들이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상간녀의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상간녀 쪽 어머니가 땅을 치고 우는 소리, 하객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는 소리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전 남편의 공허한 비명까지도요.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미리 시동을 걸어둔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속은 후련했습니다. 뒷감당은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해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결혼식이 파토나고 얼마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 시모였는데 악을 쓰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니? 미치려면 곱게 혼자 미칠 것이지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놨어. 너 때문에.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망쳤다뇨. 어머님 아들이 다 자초한 일입니다. 시끄러워. 걔네 아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자기 개망신 줬다고 우리 아들 사람 시켜서 반쯤 죽여놨다고. 콧뼈는 다 부러지고 갈비뼈도 금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너 어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녀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원망 섞인 절규 속에서 저는 제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의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돈도 다 받았다면서 왜 약속을 어겨? 왜? 엄밀히 말하면 상가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제가 소송했나요? 조용히 이혼해줬잖아요. 이건 별도의 일이죠. 뭐가 어째?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런 짓 하게 괴물 버튼 누르게 만든 건 어머님이고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라고 그런 짓 버리고 싶었겠나요? 그러게 아들 좀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오냐오냐 하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매라도 들면서 똑바로 키우지 그러셨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여자 등이나 처먹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쪽 여자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서 반 송장됐다고요? 언젠가는 그렇게 됐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평생을 그딴 식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너무 늦게 일어난 일이죠. 뭐가 어째? 아들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고 김종현 본인이에요. 원망하려면 어머님 아들을 원망하고 반성하려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시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송장이 되었다는 김종현의 처지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들과 엮일 뻔했는지, 그리고 제 전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요. 사실 이를 저지르면서 후폭풍이 두렵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전 남편에게서는 그 이후로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락할 상황도 용기도 없었겠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도 시간이 좀 지난 일이 되었고 지금은 다 잊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저는 다시 제 일에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썸 타는 남자도 생겼는데 그렇다곤 해도 2번 결혼까진 굳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그저 좋은 사람과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즐기면서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